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나 강한 분야, 업종에 관심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지수보다 강한 종목, 강한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분야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시장입니다. 못 가는 놈은 계속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고 잘 나가는 것들만 자꾸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맛집은 언제나 잘 되지만 불황을 겪은 후에는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황 시기에 안 되는 식당들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맛집에는 꾸준히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불황이 지나가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맛집으로 몰려가게 되죠. 자,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기업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식당, 맛집이 잘 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인기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돈은 잘 되는 기업 또는 잘 될 기업으로 쏠린다는 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되는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고 혹은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기업 혹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 자, 그런 기업에 돈을 투자해 봐야 시장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투자자라면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잘 되는 기업, 잘 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잘 나가는 분야가 어디인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분야가 어디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과연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의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 종목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매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매수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자, YTD 기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강관리 분야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심이 되겠고요. 건강관리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IT 가전 분야가 그나마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하는 보합이거나 전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섹터가 은행, 에너지, 조선, 자동차, 철강, 보험, 증권, 자, 이런 순서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업종별 대표주, 여기서 업종별 대표주라는 것은 그 업종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을 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대표 종목이라고 임의로 제가 명칭을 붙여봤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와 이 업종 대표 종목의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업종 대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봤다는 건데요. 자, 물론 이런 업종 내에서도 사업 분야와 테마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일러 두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거지 우리가 흔히 어떤 분야, 어떤 테마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에는 20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음식류, 섬유, 종이목재, 화학, 의학,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해당 업종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표 종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코스피 지수와 이 업종 대표 종목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개 업종 복합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인데, 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 밑에는 굉장히 많은 업종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스피보다 눈에 띄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도 상당히 코스피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한꺼번에 볼 게 아니라 이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으로 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D 기준으로 코스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 대표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7개의 기업, 7개 업종이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의학, 헬스케어 분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온이 지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음식료 섹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IT 서비스 섹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3개 업종이 뭉쳐져 있는데, 첫 번째로 한솔재지,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각각 종이, 목재, 화학, 비금속, 광물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삼성물산, 유통업종에 속해 있는 삼성물산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 YTD 기준으로는 삼성물산 역시 마이너스 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자, 이렇게 코스피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개 업종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코스피보다 아래에 있던 업종과 대표 종목들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전처럼 빨간색이 굵은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 바로 아래에 연두색으로 SK텔레콤이 있고요. 그 밑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으로 기계 업종의 한온시스템, 그리고 보험 업종의 삼성, 화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3개 업종이 뭉쳐져 있는데 바로 현대차와 한국전력, 그리고 덴티움입니다. 자, 각각 자동차, 전기가스, 의료정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포스코와 현대글로비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업종이고 현대글로비스는 운수장비 업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금융업종입니다. 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업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만 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코스닥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세분화되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은 업종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굵은 선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 코스닥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종목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업종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업종 바로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자,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팬데믹 전국에서 상당히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목이 되고 있는 업종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실제로 실적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다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펄어비스인데, 자, IT 소프트웨어 게임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나노스 IT 부품, KMW 통신장비, SK 머터리얼즈 반도체, 솔브레인 화학,
SFA, 반도체, 기계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지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이쪽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에 나온 뉴스 기사 몇 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미들의 움직임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자, 기는 코스피, 뛰는 코스닥. 자,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코스피에만 있지 않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지만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업종 대표 종목이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자, 그런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상당하다는 거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미들 역대 최대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5월 4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개미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샀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같은 것들을 많이 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LG화학인데요. 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와 함께 코스피에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성적 5월달 별로 좋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코스닥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를 비롯해서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개미들이 우량주 잘 움직이지도 않고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 홀짝 도박에 빠졌다. 바로 홀짝 도박이란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을 하는 개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물론 지금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는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크게 손실이 난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게 손실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로 볼 때 개미들이 단타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명확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철저히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죠. 투기성 상승, 한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는 다릅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과거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변화된 우리의 삶, 지금 많은 부분이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이 종료된다, 종료 선언이 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종료가 되는 동시에 과거의 우리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포함된 이 자연계에는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방향이 그대로 앞으로 계속 쭉 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큰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인류의 삶의 양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중세에 흑사병이 있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10년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대량 생산 시대가 열렸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 중에 팬데믹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